안녕하세요, 내시입니다. 오늘은 매주 업데이트되는 애플 정보 5가지 영상에서 간간히 소개시켜드렸던 아이폰 13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룰 것은 디자인입니다. 올해 나올 아이폰 13은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2 시리즈와 디자인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아이폰 13이 아니라 아이폰 12S로 부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할 때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늘 전작의 넘버링에 S를 붙여 출시했죠. 라인업 역시 동일하게 4가지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5.4인치, 6.1인치 2가지 모델, 그리고 6.7인치 모델로 2가지는 프로 모델, 나머지 2가지는 일반 모델로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디자인 변화는 좀 더 작아지는 노치 사이즈인데요. 밍치거와 맥 오타카라는 디스플레이 상단의 수신기가 케이스 가장자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노치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아닌 노치의 높이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부 루머로 포트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이폰 복구 문제가 있으며 아직까지 QI 기반 무선 충전이나 맥세이프 충전 방식이 문제가 있어 이번 아이폰에서는 포트를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기대하시는 USB-C 타입의 탑재 역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밍치거는 USB-C가 개방형이기 때문에 라이트닝 포트보다 방수 성능이 떨어져 USB-C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고 했고, 라이트닝을 통해 애플은 케이블 및 액세서리의 품질을 조절할 수 있지만 USB-C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라이트닝 포트를 고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라이트닝 포트 관련 액세서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12 출시 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이번 아이폰에서는 아쉽게도 빠진 기능인데요. 빠진 이유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배터리 성능이었습니다. 아이폰 12는 전작보다 작아진 배터리 용량과 더불어 최초로 5G 칩셋 적용 때문에 배터리 지속시간이 상당히 짧아질 것이 예상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출시 후 제품이 나오자마자 배터리 성능에 관한 안 좋은 평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를 더 소모하게 만드는 120Hz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지 못했는데요. 올해 나올 아이폰은 LTPO 디스플레이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LTPO 디스플레이는 배터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다음 아이폰의 최소 2가지 모델은 120Hz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Always On 디스플레이까지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려진 루머로는 현재 애플워치에 적용된 Always On 디스플레이처럼 표시하는 화면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어두운 화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LTPO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DOE에서 공급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야기일지 디자인 이야기일지 좀 애매한 터치 ID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화면 내부의 터치 ID를 계속해서 테스트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작년부터 퀄컴의 지문인식 센서를 사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밍치거 역시 2019년에 이미 2021년 출시할 아이폰은 터치 ID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면 내부의 터치 ID 센서를 숨기는 기술이 애플 기준에 만족스러운 기술이 아니라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 적용된 전원 버튼 터치 ID가 적용될 확률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터치 ID 탑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보가 많습니다. 이제 성능 쪽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매번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칩셋을 적용했는데요. 다음 아이폰 역시 A15 프로세서를 적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5G 칩셋 역시 스냅드래곤 X65 및 X70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 칩셋은 기존 X55 칩셋보다 배터리 효율이 좋으며 칩셋의 사이즈 역시 작아서 아이폰 12에 비해 30%에서 40% 정도 제작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작 비용이 줄어들면 가격도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아이폰 12 때 배터리 용량이 아이폰 11 때보다 작아져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하셨는데요. 다음 아이폰은 심 슬롯을 메인보드와 통합하고 전면 광학 모듈의 두께를 줄여서 더 큰 배터리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 역시 최대 512GB에서 1TB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 루머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기능에 개선이 있을 예정인데요. 센서 시프트 안정화 기능을 아이폰 전체 라인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와이드 렌즈와 울트라 와이드 렌즈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분석가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적용되었던 업그레이드된 망원 렌즈가 다음 아이폰에서는 모든 모델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으며 로스형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저가형 모델의 카메라 성능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맥스 와인바흐는 다음 아이폰이 천체 사진, 즉 별이나 달을 찍을 수 있는 특수 모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아직까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이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더 센서 이야기인데요. 일부 유출가들은 다음 아이폰에서는 모든 모델에 라이더 센서가 장착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링치권은 이 라이더 센서가 프로 모델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가을에 나올 아이폰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름이 13이 될지 12S가 될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아이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름을 포함한 다음 아이폰에 적용될 기능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